안녕하십니까. 입찰 달인 최 부장. 오늘도 제 3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세 번째 내용인 위닝 프로포절 스트래티지네요. 정말 이것도 큰 내용이네요. 과거에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한 50페이지에 걸쳐서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에 만들었던 적이 있네요. 아쉽게도 그런 자료는 지금 제가 많이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다시 지금 만들려고 해도 나름대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다시 쉐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 강의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한양대 컨퍼런스에서 해야 되는 좀 어려움 때문에 사실 제대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닝 프로포절에 관련돼서는 정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발주처가 36개월이라고 스케줄을 저희에게 줬을 때 그런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가, 구매에서 어떤 컴프레셔를 우리가 구매할 때 어떻게 분리 발주를 해서 하는 게 나은지, 그냥 통째로 그냥 컴프레셔를 사오는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벤더를 어떤 식으로 벤더의 가격을 반영하는 게 나은지, 참 세부적으로, 그 외에도 각각의 그 나라의 발주처의 특성에 따라서 반영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건지, 금융을 조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건지, 정말 프로포절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하시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좀 요청을 하시면 제가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시죠. 선진사 기술 입찰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선진사 기술 입찰서 보통은 요즘은 다 많이 보유하고 있죠.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진사들과 선진사에 너무 서브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인트 벤처라든가 컨소시엄으로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자료도 쉐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자료를 후발주자들도 잘 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선진사와 JV 컨소시엄이 경험이 있는가? 이미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사실 경험이 좀 능력이 있는 회사와 한 번만 같이 일해보면 좀 금방 느끼더라고요. 얘들이 왜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능력을 보강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의 능력도 자동 보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귀찮아도 대형 벡텔이나 이런 큰 회사들과 한번 컨소시엄으로 일부러라도 한번 공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찰 시 제출할 문서는 어떤 언어인가? 자, 이런 것들은 요즘은 어떤 언어이든 간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언어이든 간에 요즘 번역기가 너무 좋아서 번역만 잘해서 그것을 다시 진짜 네이티브한테 그걸 다시 좀 수정하면은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거에 의존하다 보면 잘못하면 시간 세이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PDF나 이런 파일들을 뭐 잘 안 되죠. PDF나 이런 뭐 이미지 파일을 만약에 받았을 때는 타이핑을 전부 다 해서 어떤 번역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네이티브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너무 뭐 번역기 이런 데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빨리 확보하는 게 좋아요.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지만이 좀 더 효율적인 입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입찰서를 작성한 피드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말 썼네요. 자, 피드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EPC 수행하기 전에 이제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피드사인데, 뭐 피드사 이전에는 또 라이센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어떤 그런 도면을 받아서 피드사가 한 번 더 EPC 전에 전 단계의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EPC사에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은 해외 플랜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 대형 공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작은 거면 그냥 EPC사가 바로 그냥 설계해서 그냥 시공해도 되는데, 지금은 워낙 플랜트가 복합적으로 어렵게 어려운 프로세스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하면서 뭐 10조 공사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아주 능력 있는 회사들이 잘 문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 EPC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피드사들도 사실 능력이 달라요. 보면은 어떤 사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ITB를 찾고 기술하는 반면에 어떤 사는 어떤 기술보다는 어떤 시공성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회사들은 좀 이렇게 그런 측면보다는 정확한 어떤 물량을 좀 데이터를 미리 좀 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요구하는 EPC 때 조금 이렇게 프로포잘 작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드사가 작성했느냐에 ITB를 작성했냐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잘 PM이 이해하고 유사한 프로포잘을 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프로포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저기 뭐 선진사가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뭐 국영사에서 뭐 요청할 경우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레퍼런스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레퍼런스가 없을 경우는 정말 어려움에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덱스, 우리가 제출할 입찰 인덱스를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찰을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입찰 서포트 시스템은 있는가? 건설 회사마다 이런 시스템이 뭐 요즘은 입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죠. 물론 상용 시스템도 있는데 상용 시스템은 그렇게 잘 입찰 단계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각 회사마다 입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고, 모 회사는 이런 입찰 시스템을 뭐 완전히 구축했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시스테매틱화 되고 어떤 뭐 좀 더 좀 하여튼 입찰에 어떤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가격이 당연히 이제 다운될 경우는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수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행의 경우도 이제 입찰 프로포자를 만든 것들을 수행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행에서는 딱히 입찰과 크게 카테고리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진사 기술 입찰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한번 내용을 보죠. 수행시 입찰에 제출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초기에 문서 및 관련 내용을 세팅해야 한다. 입찰 PM과 수행 PM이 다를 경우 철저히 인수인계하고 수행 PM은 입찰 내용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 자, 이제 사실은 어떤 핸드오버, 입찰했던 분과 수행했던 분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약간 내용이 조금 체크 포인트와 솔빙 스트라테지가 조금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사와 JV 컨소시엄 경험이 있는가. 수행시에도 당연히 이런 경험들이 입찰과 마찬가지로, 입찰도 사실은 입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이것도 딱히 제가 많이 부연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경험이 있는가,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입찰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수행에 반영했는가. 당연히 사실은 입찰 내용을 수행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 못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케줄, 사실 제가 이제 외국 스케줄러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참 황당한 얘기를 서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 스케줄을 수행 시에도 그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처는 PMC나 발주처가 그때 사실은 노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건 입찰 시 만들어진 스케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구매한다 그러면 구매 벤더나 이런 경우가 사실 중간중간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새로운 벤더들로 다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입찰 때 수행했던 모든 요건들이 그대로 수행 때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찰 때 했던 내용을 수행해서 많이 좀 다시 벤더 조정도 하고 시공 다시 리비딩도 해서 가격도 다시 보고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조금 이제 벤더들이나 이런 경우 별로 한국의 어떤 대형 업체들이 어떤 약간의 이런 행위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좀 높여서 입찰 시에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어려움, 실행 물량, 수행 공기, 턴오버 조건을 재검토한다. 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수행하지 않은 분야를 수주했거나 물량을 각 분야별로 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등은 공사 기간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행에 반영을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입찰 시에 했던 내용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하는 경우가 좀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벌써 10년 전에 했던 UA
당시에 엄청난 UA 공사가 한 100억 불 터졌을 때 그거 한국 업체들이 다 UA 거 수주는 했는데 뭐 이런 수주를 좀 덤핑 가격에 약간 하긴 했죠. 그래도 물론 공사 마무리는 다 했지만 어떤 이런 물량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턴오버, 뭐 핸드오버 해주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핸드오버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뭐 했던 것들도 많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입찰에서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다 재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또 뭐 다시 검토하다 보면 뭐 벤더들이 좀 비싼게 제공한 어떤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좀 가격 조정을 할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실수로 너무 비싼 어떤, 굳이 기술적으로 싼 벤더를 써도 되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비싼 벤더를 그냥 편하게 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벤더를 체인지 함으로써 뭐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사실 체인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다 다시 검토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 인수인계 절차를 뭐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 절차가 과거에는 뭐 입찰팀과 수행팀과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PMP에 보면, 리스크 시스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뭐 1차 워크샵, 2차 워크샵 이렇게 가져서 서로 간에 브레인스토밍도 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잘 넘겨주는 핸드오버, 그 수행할 수 있는 분들에게 리스크가 없도록 핸드오버를 뭐 해주는 어떤 인수인계 절차의 어떤 순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어떤 리스크 시스템이나 리스크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 방법론을 할 때 다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간단하게 위닝 프로포절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의 또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제 카페에 들려서 이제 좀 더 좋은 양질의 자료도 요청도 하시고 받아도 가시고, 가끔 강의 요청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자료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